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학교가 휴교하고 주요 공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퇴근길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대는 겨울철 눈폭풍 준호의 영향으로 내일 자정까지 뉴욕시 일원 지역에 따라 최소 24인치에서 최대 36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곽 지역도 18에서 24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대는 준호가 지난 2006년 최대 적설량 27.9인치의 기록을 세운 눈폭풍과 맞먹는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시속 30마일에서 최대 65마일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오늘 새벽부터 내일까지 14에서 1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눈폭풍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각 가정들이 폭설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도로 봉쇄와 대중교통 운행 중단, 정전 사태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각 공항에서는 대규모 결항과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 외곽 카운티와 뉴저지의 많은 학군들이 오늘 대부분 단축 수업을 실시했고 내일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내일 하루 임시 휴무를 발표했고 그 외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관공서들이 내일까지 임시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연방의회 동해 병기 법안 추진을 위해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동해 병기 법안이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인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연방의회 동해 병기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장 등 한인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연방 차원 동해병기 법안 추진을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그레이스 맥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교과서와 지도 등 공식 문서에서 동해를 지속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해온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류라며 이는 미주 한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맥 의원과 미팅을 가진 최윤희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도 등 공식 문서 개정을 위해선 연방이 승인해야 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도나 또 여기서 주에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뀌는 그거가 이 다음 스텝이고, 요번에는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저는 분명히 이거 통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씨를 뿌려놓으면 이게 거기서 리서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찰스 링걸도 찾아가고 그래서 미국 전체를 바꾸는 거가 우리의 그 목표니까. 한편 오늘 한인 단체장들과 미팅을 가진 그레이스 맥 의원은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며 동해병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와의 마찰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단체들이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허술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 재단이 실시한 2014년 정기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한인단체 중 일부가 지출 내역 증빙 등을 허술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당초 계획된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재단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7만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버지니아 한인
한인회 종합학교는 $10,000를 받아 계획대로 영어 및 직업 기술교육 학교 운영 사업에 썼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 역시 중남미 한인 휘장 대회 사업으로 $10,000를 지원받았지만 $4,750에 대해서만 지출 내역을 증빙했습니다. 또 제중국 한국인회는 제중국 한국인 청소년 봉사단 사업으로 $10,000를 지원받았지만 증빙 자료로 다른 이름의 단체가 쓴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감사 결과 한인단체 지원금 관리를 강화하고 교보 지침을 어긴 단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의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정 및 개선 사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곧 노동 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워싱턴 DC의 이민서비스국 본부에서 열린 관계자 컨퍼런스에서 리언 로드리게스 국장은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경우에 한해 그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국장은 이 방안이 2월 중순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곧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주재원과 교환 방문, 소액 투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또 외국 우수 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 11일로 최종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도 마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검토도 끝난 상태여서 시행 발표만 되면 즉시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메디케이드 허위 및 과다 청구, 사기 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격이 박탈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뉴욕주 메디케이드국 감사실에 메디케이드 청구 자격 상실 의료인 명단 가운데 한인 의료계 종사자들이 6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07년 이후 적발된 한인 의료계 종사자는 전체 73%에 해당하는 46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당국이 2007년부터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도별로 한인 적발 숫자를 보면 2007년 3명, 2008년 5명, 2010년 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4명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3년 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단 3명만이 적발돼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5명, 치과 의사 5명, 약사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에는 한인 약사 이모 씨와 의사 정모 씨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로 각각 박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기 부동산 인허가 비리에 휩싸이면서 조정위 위원들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인 자격이고 마이클 플로타 조정위원장과 데이빗 로렌조 타운 행정관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 관계자는 연방 대배심이 한인위원 2명을 포함한 조정위원 8명 전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마이클 플로타 위원장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관한 증언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또 정확한 혐의 내용은 소환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동산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마이클 아피셀로 조정위원 겸 타운정부 세금 징수 담당관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7일에는 존 그롤라 조정위원 겸 타운 공공사업국 디렉터가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의 증언이 끝나면 곧 대배심에 기소
체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기소된다면 타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지난 2013년 5월에도 인허가 관련 비리와 BYOB 조례안 통과 과정의 부정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펠팍 정부 관계자와 한인을 포함한 업주 30여 명에게 소환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액권인 경우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기계에 넣어보거나 또는 위패를 확인하는 펜을 사용하는데요. 최근 유통되고 있는 $100 위조 지폐는 위패 확인용 펜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1짜리 진폐 표면을 화학약품으로 지운 뒤 특수 프린터로 $100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위조 지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위조에 진짜 지폐가 사용되기 때문에 위조를 가려내는 펜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패는 대부분 1996년 이전에 발행된 $100짜리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발행된 지폐는 빛에 비춰 보이는 투명 무늬 등 위조 방지를 위해 고안된 특수 식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조가 쉽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커네티컷 스탠포드 경찰국의 한 관계자는 몇 달 전 마약 단속 과정에서 위조 지폐 제조 현장을 적발했는데 압수한 지폐 대부분이 발행 연도가 1990년대였다며 이와 같은 지폐를 입수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세금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은 오는 30일부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예약제로 제공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김 의원과 얼반 업바운드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금 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1인 연소득 $18,000 이하, 가구 연소득 $53,00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인 푸드체인지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뉴욕시 정부도 연 가구소득 $58,000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용 간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여행객에 한해서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분 내에 출입국 수속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2014년 여행 통상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교통안전청의 프리체크 프로그램 이용객은 6억 5,348만 7,2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78만 1,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프리체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여행객이 간소화된 공항 보안 검색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국 125개 공항에 600여 레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하루 180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승객이 붙이는 가방에 대한 검색은 4억 3,300만 건이 이루어졌고 기내 반입 가방에 대한 검색은 17억 건이 시행됐습니다. 이 프리체크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보안 수속을 20분 이상 기다린 사람은 전체의 0.3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등 신뢰되는 여행객 프로그램 가입자는 지난 한 해 동안 125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눈폭풍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